안녕하세요. 오늘은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프로를 찾아주신 애청자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덥죠. 요즘 이곳저곳에서 한여름밤에 콘서트가 많이 열리고 있던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요? 얼마 전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음악회 금난세 씨가 주의하는 콘서트도 있었고요. 또 11일 날은 또 주수미 씨가 또 공연하는 또 콘서트가 있고,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8월 5일에는 라크마 합창단 오케스트라가 이끄는 그 프렌디십 하모니라는 또 콘서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고 무더운 한여름을 또 음악과 함께 보내시길 또 추천드립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요, 제가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던 때 음악가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LA에서 음악 뮤지션이면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는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최근 학교를 사임하시고 팬데믹을 지나서 현재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누구실까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김진수라고 하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기타 치는 걸 즐겨하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옛날에 교수님이 지금 간사로 섬기시는데 간사님은 어떤 타이틀을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올인원 기타 대표님이시고 또 IM 철치 정종원 목사님이 다니부로 계시는 교회 또 뮤직 디렉터로 또 간사로 섬기고 계시거든요. 그럼 앞으로 지금 이제 교회 명칭이 간사니까 제가 아까 교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인사드렸는데 제가 그때는 신학과였고 명승이 자제한 음악 교수님인데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못 불렀던. 저는 뵀어요. 지나가는 거. 저는 신학교 회장을 했으니까 조금 아셨죠. 네네. 그쪽 제가 미인들은 잘 기억해서 잘 기억이 납니다. 네, 저 새겨 듣겠습니다. 네. 그때는 한 번도 교수님이라고 불러오지 못해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수님이라고 소개를 드렸고 앞으로 이제 간사님이라고 얘기 드리겠는데, 언제부터 그 월드미션 대학교가 인연이 돼서 음악학과에서 가르치셨는지요?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 네. 2010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네요. 그럼 신음악과 그렇죠. 생긴 거기 지. 원래 클래식 음악과는 있었는데 이제 그때 그 크리스찬 음악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학교에서 네. 그걸 개설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때 학생들 중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좀 추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면담하고 제가 음악가 교수로 한 몇 년 섬겼었어요. 네.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고. 거기 MI 출신이신 거죠? 네, 저도 이제 MI에서 공부하고. 유명한 대학이죠. 네, 그렇죠. 뭐 많은 네. 학생들이 오는데 그렇죠.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음악 과정만 하는데 저는 그냥 대학 과정을 거기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좀 공부하는 분야는 조금 더 달랐죠. 좀 더 많이 했다고 그렇죠. 할 수 있는데. 그러시네요. 네. 그러니까 모두한테 인정받아서 어쨌든 교수니까 추천되려면 학생들의 인정을 받아서 떠밀려서 교수님이 되신 거네요. 뭐 좋게 생각하기로 하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솔직히 이제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보이는 라디오를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은 이게 정말 비니라는 모자를 쓰고 너무 젊어 보이시는 뮤지션이신데, 언제 어떤 계기로 또 이민인지 유학인지 오셨는지, 그래서 현재까지 또 20몇 년 넘게 지금 뮤지션 활동하고 계신데 네. 어떤 계기로 미국 오셨을까요? 미국에는 1999년에 왔고요. 그때는 이제 30살이었어요. 네. 비닐을 쓰는 이유는 머리가 좀 긴데 네. 제가 좀 바빠서 머리 자르러 못 갔어요. 그래서 네. 그냥 지저분해 보여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왔던 거는 그 전에 한국에서 에바다 선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선교 네. 교회도 같이 했던 그런 곳인데 거기서 그 청소년들을 위한 그 밴드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같이 멤버들이랑 투어도 많이 했고, 또 한국에 그 당시에 최인혁 집사님께서 지금 목사님이시죠. 네. 하셨던 다솔기획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같이 속해서
거기에 있는 가수들 라이브라든지 공연들을 같이 했고요. 음반도 거기서 냈고요. 아, 네. 3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되게 QCM이 한국에서 붐이 있었지만 제가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아직 좀 준비 안 된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좀 미국 오면은 좀 더 좋은 사역자들을 만날 수 있고 좀 더 그런 문화에서 앞서가는 것들 배울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도 있었고 그래서 네. 오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거기서 활동 많이 하셨죠. 음반도 한국에서요? 내셨으니까. 네. 되게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많은 활동가 인정을 받고 또 스튜디오까지 있었고 그랬다는 거 보는데 어떻게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유학이라는 길을 선택하셨는지 또 듣고 싶은데요. 사모님은 또 어떠신지. 사모님도 음악인이신가요? 와이프는 일단 오기 전에 결혼을 했었고요. 한국에서. 네. 예. 그래서 사역도 같이 했었어요. 와이프는 원래 연극 영화과를 나왔는데 네. 한국에서 초창기 뮤지컬 배우로 오. 공연을 어린 나이부터 많이 했지만 또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반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감각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활달하고 감각도 되게 뛰어나서 네. 교회에 가면은 저보다는 와이프가 훨씬 더 주목을 받죠. 그렇겠네요. 성격도 좋고요. 아, 준비되신 배우자가 아니실까? 뭐 그 좀 네, 어폐가 좀 있긴 하지만 그렇죠? 예, 저는 뭐 성격이 그렇게 활달하지 못했는데 와이프가 막 그 교회에서 권사님들이나 이런 어른들한테 인사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뭐 너무 반가운 표정을 지으면서 네. 권사님 오늘 너무 예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네. 나는 저 거짓말 아닌가? 그래서 집에서 물어보면 자기는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얘기하는데 제가 옆에서 관찰해 보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너무 그 기분 좋아지고 너무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네네. 아니 진짜 몇 마디 이렇게 드리고 관계도 좋아지고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거 못할 게 뭐냐 그래서 저도 그다음부터 교회에서뿐 아니라 식당 가서도 웨이트레스 하시는 분들한테 손이 너무 예쁘세요. 뭐 너무 유니폼이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예쁘신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몇 번 했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반찬도 많이 갖다 주시고 그런 거 많이 도움 받았죠. 사모님 선생님이셨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관계의 선생님이죠. 아까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뻤던 분은 기억한다. 이래서 네. 바로 그건 적용이 진짜예요. 됐어요. 그건 진짜예요. 진짜요? 예, 그건 진짜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간사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고 언제 또 인격적인 하나님 만남이 있었는지 그런 스토리 좀 듣고 싶어요. 일단 교회를 제일 처음에 가게 된 일을 네. 얘기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게 좀 괜찮아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동네에 친구들이 이제 있었어요. 친한 친구 둘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믿는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고 네. 저는 뭐 믿지 않는 집안이라서 종교를 막 거부하거나 이러진 않았겠죠. 그러나 뭐 교회를 다니진 않았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라는 예문을 썼는데 네. 갑자기 그중에 한 명이 아니야 하나님 계셔 그러고 막 울더라고요. 네. 6살짜리 제 친구가. 그래서 네. 내가 아니 그 없다는 게 아니고 네. 예를 그렇게 들자면 그랬더니 다른 하나 친구가 맞아 하나님 계셔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네. 괜히 가정문 한번 잘못 썼다가 친구들을 울렸어요. 네. 그러나 마음속에 아니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존재길래 이렇게 내가 없다는 가정만 해도 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궁금해졌고 몇 주 있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주일 네.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뭐 예수님이 하신 뭐 사랑 얘기들이 들었을 때 하나도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다음부터 교회 다니게 됐어요. 믿어진 거예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아멘. 뭐 당연히 있었던 일처럼 네. 믿어졌고 네. 그게 처음에 교회를 나가게 된 동기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났다기보다는 좀 깊게 생각했던 계기가 있는데 네.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요. 좀 더 어렸을 때죠. 4학년 때 밤에 잠을 자는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우주가 끝이 없다는데 우주가 끝이 없으면은 그 뒤에는 뭐가 있지? 벽이 있나? 벽 뒤에는 또 벽이 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주가 끝이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없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약간 고민하다가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내가 안 태어났으면 라고 생각하다가 아니 잠깐만 아예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화도 나고
그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에 그래서 네. 전 밤마다 울었어요 며칠을. 그랬더니 그게 아버님, 언제적 얘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 와. 아버님이 밤에 우니까 아들이 와서 네. 너 왜 그러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웃으시면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거라 이랬어요. 네. 그래서 그러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을 더 이렇게 고민하다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만드셨고 그것을 내가 인정만 하면은 의문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생에 너무 이상하고 세상에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밤마다의 고민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으로 내게 됐고 그다음에 경험하는 되게 평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들. 굉장히 성숙하셨어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보통 사춘기 저는 그 고민을 고등학교 때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간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단 말이에요. 또 하셨던 분이 있다는 게 반갑네요. 네. 저는 이런 얘기 하면은 네. 뭐 너무 재미없는 얘기고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러셨군요. 아니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 배경이 불교 배경이었기 때문에 내가 짓지도 않는 전생에 대한 업보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억울했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저도 만나고 안개가 거치듯이 청명한 날씨를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뭐 숱한 간증을 만들어냈는데 벌써 간사님은 초등학교 때 그 많은 고민으로 밤마다 울고 지새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갖게 된 거잖아요.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시작이 그때. 된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뭐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죠. 그건 선하게 산 건 아니죠.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다 막 이러잖아요. 뭐 네. 내가 공부한다 그러면 공부한다고 안 가고 뭐 또 전도사님이나 누구랑 삐지면 삐져서 안 가고 뭐 이런 걸 하다가 그렇죠. 한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네. 자기네 교회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때 그 말씀을 전하셨던 전도사님이 막 불이 있으시더라고요. 설교하시는데 뭐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그 말씀도 귀에 되게 잘 들리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네.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신앙 훈련이라든지 전도 훈련 이런 것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졌고 또 수련회 같은 때 가잖아요. 수련회 네. 갔을 때 역시 그 청소년들의 신앙의 꽃은 수련회가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더 하나님 더 깊게 만나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다른 사람들처럼 커져갔던 것 견고해져 같아요. 가는 예. 거죠. 네. 그랬군요. 맞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배 안 고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킵하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 이게 이제 기본으로 나가는 거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너무 막 안아주고 싶은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 다들 그런 고민을 좀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요즘 너무 가볍게 우리 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도 어른이 돼 흔들리지 않아도 솔직히 이민이라든가 네. 유학이라는 걸 오게 되면 쉽지 않잖아요. 문화 차이도 있고 네. 또 경제 사정도 무시는 못하고 또 언어 차이도 있고 그래서 언어를 배워야 되는 그런 갈등 여러 가지 또 인종 차별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잘 또 이겨내실 수 있었는지 뭐 이겨냈다기보다는 어떠셨어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차이가 있는데 네. 저는 뭐 어려웠던 것보다는 좋았던 게 좀 몇 가지 기억이 나요. 그래요? 예. 네. 문화적 차이에서 어려웠던 것보다는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되게 놀랐을 때가 있었는데 네. 겨울에 한 10여 년 전에 네. 겨울에 스키장에 이제 교회에서 갔는데 네네. 숙소를 이탈했어요. 뭘 사러 와이프랑. 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밤이고 눈도 오고 그러니까 이 집이 이 집 같고 저 집이 이 집 같고 뭐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두리번거리니까 웬 그 노부부가 네. 백인 노부부로 얼굴이 기억나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쫓아오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서 그냥 길이 좀 헷갈려서 집을 잘 못 찾고 있는데 찾고 있는 중이다. 뭐 되게 잃어버려서 막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도 아니고 그냥 길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계속 뒤에서 차로 불을 비춰주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찾아서 들어갈 때까지 계속 방해 안 되게 이렇게 길을 비춰주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되게 안심한 표정으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길을 그렇게 비춰주면서까지
이렇게 사람을 우애하는 그런 문화는 한국에서는 제가 못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놀랐고 아 하나님의 사랑을 신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미국이라는 땅에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 적 있었고 저는 그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왜 정종원 목사님 그 꿈이 있는 자유에서 네네네. 소원 있죠. 누군가의 네. 길을 비춰준다는. 그렇죠, 맞아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딸이 컬리지에서 뭐 프로젝트로 뭐 리포트를 하나 써야 되는데 이민자 부모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인터뷰 내용 중에 뭐 인종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냐 딸이 물어봐서 나는 없는데 네. 그랬더니 딸이 아니 아빠 그때 팬데믹 때 길 가는데 갑자기 어떤 백인 애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에서 얼굴을 내밀더니 Go back to your country, Chinese 막 이렇게 오, 네.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차별 당한 거 아니냐고 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아니 나는 일단 차이니즈가 아니고 네. 걔네들이 소리 지르는 거는 걔네들 문제고 걔네들 인성 문제지 내가 뭐 그런 걸로 차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좀 그런 거에 상처를 안 받는 그런 성격인가 봐요. 따님이 뭐를 어떤 반응을 보여요? 약간 의아하면서 아 의아하면서. 역시 우리 아빠는 좀 정상이 아니구나 뭐 이런 반응. 근데 좀 뿌듯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고 딸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정체성이 좀 바로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애가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그 애가 하는 말이에요. 동양인들을 차이니스인지 재패니스인지 한국인인지 모르고 무조건 차이니스로 정의하고 가라고 소리 지르는 건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문제고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그런 말을 들어도 내가 상처받거나 동요되지 않는 거를 따님이 보고 아 저런 문제는 제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나한테 한 게 아니야. 그리고 딱 받아칠 수 있는 영적 근육이 단단하게 자랄 것 같아서 저 너무 부러운데요. 네, 그러면 좋겠네요. 네, 아니, 그렇게 될 거라고 좀 믿고요. 감사합니다. 그게 가정교육이고 신앙교육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런 가정교육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하는 부모의 모습이 진짜 신앙교육이 된다고 믿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해석 좋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All in one, All in one 예. 기타 샵이라 그랬어요. 거기 대표님이신데 네. 저희가 지금 우리 같은 동네 주민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라크레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에 한인이 운영하는 기타 센터, 뭐 기타 센터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기타 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없어요. 그 한국말이 그러니까 영어가 좀 서투르신 분한테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주 저는 자부심을 갖고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그 동네 22년 살고 하면서 처음이거든요. 어떻게 그 자리에 그거를 내게 되셨는지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LA에 케이타운에 있었어요. 웨스턴과 육가에 네. 했는데 원래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는 네. 기타샵에서 기타도 배우고 거기 있는 놀러 오는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기타 치고 음악 얘기하고 이게 네.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도 그냥 내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입버릇은 아니고 가끔 기타샵 하나 있으면 하면서 이렇게 레슨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연습도 하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친구 중에 한 분이 에스턴에 무슨 자리가 하나 났다. 이거 알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말만 하지 그거 좀 귀찮아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볼게 그랬는데 한번 가보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사람의 양심 때문에 네. 가기 싫었는데 그냥 갔어요. 네. 근데 그 가게를 세놓는 주인이 제가 학생부 때 가르쳤던 학생의 할아버지 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좀 괜찮은 가격으로 렌트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소는 얻었는데 뭘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서 어떡하지 그랬는데 또 아는 선배가 그런 공사라든지 음향 공사 같은 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랑 같이 도와서 해줬어요. 돈도 별로 안 받고. 준비 다 되셨네요. 네, 했는데 또 중간에 또 저랑 약간 좀 툭탁툭탁해서 도망갔어요. 그분이 안 한다고. 네.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의 아버님이 또 공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네. 다 해줬어요. 그리고 와. 그 악기에 필요한 딜러십 같은 걸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테일러라든지 팬더 이런 거 딜러십이 필요했는데 사람들이 야 그거 큰 데만 해주지 웬만하면 그런 거 잘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그래? 알았어. 그랬는데 또 주위에 음악
기타 만들고 이런 친구들이 그런 커넥션이 있어서 딱 전화해가지고 뭐 여기 내가 아는 사람이 기타샵 하는데 이 사람 되게 기타도 잘 치고 사람들도 많이 알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냥 딜러십도 다 줬어요. 오. 근데 그걸 할 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고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다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네. 그래서 뭐 그냥 거기서 레슨도 하고 그냥 기타 필요한 사람 있으면은 기타도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수리도 해주고 이랬는데 네. 하다 보니까 제가 기타가 부족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암만 좋은 기타도 뭐 손봐야 될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비싼 돈 주고 기타를 사다가 또 사람들한테 줄 때 내가 또 일을 하고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우리 기타를 제작을 해서 그거를 우리 샵에서 다 손을 보고 셋업하고 좋은 상태로 포장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동차로 얘기하면 되게 좋은 튠업을 해서 네. 튠업이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잘한 튠업을 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팔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미국 네. 전역이랑 유럽에서도 사고 네. 캐나다나 뭐 네. 호주에서도 사고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하고 있죠. 그게 거의 메인이 됐고요. 로컬 손님들은 굳이 오면은 이제 해주지만 저희 네. 광고하거나 이런 건 안 해요. 제가 갔더니 유리창에다 까만 걸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건가요? 뭐 하여튼 뭐그 코팅을 한 거예요. 센팅을 한 예,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 맞나? 그러고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기타가 많이 있고. 제가 의도한 거죠. 의도한 손님과의 단절. 왜냐하면 보이면 서비스 사람들이 못해주니까. 보이면 다 들어와 보잖아요. 궁금해서. 네. 그러면 일을 못 하니까. 그리고 제가 막 사람 상대로 막 세일즈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서 네. 오면은 좀 무뚝뚝하게 있으니까 딸이 보더니 아빠 손님한테 너무 무뚝뚝하다고 그럼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세일즈맨을 쓰든지 아니면 문을 닫아야겠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나 이제 억지로 네. 그렇게 그럼에도 광고를 안 해도 불구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까 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아멘. 우리 샵을 침노하는 사람들한테는 서비스 좋은 해주시는 서비스를 거죠. 해주죠. 예, 가라고 네. 한 거라고. 그거 하시면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 있으세요? 뭐 뭐 되게- 있으실 것 같아요. 되게 많은데 최근에 있었던 거 좀 이것도 훈훈한 얘기라서 네네 할게요. 하세요. 어떤 아침에 누가 참 착하게 생긴 네. 백인 여자 어린 친구였던 것 같아요. 10대? 10대는 아니고 한 20대인데 네. 뭐 30은 안 넘은 정도 그 정도 네. 된 것 같은데 들어오더니 케이퍼라고 카퍼라고 기타에 이렇게 네, 끼는 거. 끼는 네. 게 있어요. 그거를 찾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권해주니까 약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쌌나 봐요. 제가 이제 좋은 거를 권해준 거예요. 그렇죠. 비싸게 받은 게 아니고 되게 네. 싸게 줬는데도 근데 네. 이 친구가 자기 집에 있는데 그냥 갔다 와야겠다고 좀 비싸다고 자기가 뭐 그 여성 무슨 모임 리트릿 가는데 그때 카퍼가 필요해서 찬양 인도자였나 보죠. 예, 그래 뭐 찬양 인도자인지 모르겠지만 찬양을 같이 어쨌든, 하려고 그랬었나 네.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너 교회에서 그거 하는 거면은 내가 쓰는 거 공짜로 빌려줄 테니까 잘 쓰고 갖다 달라고. 비즈니스 못 하시겠어요. 팔아야 되는데 아니, 빌려주시고. 이게 사실 좋은 비즈니스예요. 사실 네, 나중에 네. 보니까 어찌됐건 간에 네. 그걸 주니까 너무 고마워하면서 너도 크리스찬이냐고 그래서 나는 데드 시리어스 크리스찬이라고 막 흥분해서 이랬더니 네. 너무 웃으면서 그럼 자기가 잘 쓰고 갖다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름도 안 물어보고 전화번호도 안 물어보고 그냥 빌려주셨군요. 눈이 너무 선한 거예요 보니까. 네. 크리스찬이 아니면 저런 선한 눈이 안 나오거든. 네. 제가 그게 믿는 확신을 건 갖고. 네, 진짜 확신을 갖고 네. 딱 줬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맨날 쓰는 거거든요. 월요일 날 그때 금요일이었으니까 월요일 날은 갖다 주겠지. 그런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네.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교회 가서도 이제 모임할 때 다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빌려줬는데 소식이 없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눈이 잘못됐나?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네. 계속 제가 뭐 기다렸는데 안 월, 화, 수, 목 안 오더라고요. 근데 금요일 날 아침에 그 자매가 문을 딱 열면서 손에 케이포랑 무슨 상자 하나를 들고 네. 들어왔더라고요. 저희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왔었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못 줬다.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 날 문을 네. 안 여니까. 그리고 12시 문 닫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빠르네요. 사실 왔었는데 제가 못 본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고맙다는 메시지와 함께 빵도 샀는데 빵이 그 케이팝 값보다 더 비싸겠더라고요. 근데 고맙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내가 믿은 거에 대한 네. 확신을 다시 가지신 그렇죠. 거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눈이 그래도 있었구나. 나쁘지 않구나. 네.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네. 또 좋은 걸로 좋은 경험 갖게 됐어요. 네, 아유 좋네요. 정말 그런데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에피소드 중에서도 아니 저도 물론
제 기타를 고쳐주셨잖아요. 남편 기타지만. 그렇죠. 그런 적이 있네요. 네, 기타 너무 잘 고쳐주셔서 정말 우리도 밀고 들어간 케이스죠. 아, 맞아요. 네, 예. 밀고 들어간 케이스죠. 알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듣지 엄마 이거 너무너무 잘 고치셨어. 아들이 그랬어요. 알더라고요. 벌써 예. 간사님을 알아요. 예. 여기 유명한 저희 아들 찬양 사역자니까 엄마 나 알죠. 그분이 이거 해주셨냐고. 어떻게 이 정도에 저한테 특별히 해주셨지만 너무 잘해서 걔도 막 기타 만지고 소리가 너무 좋다고 막 흥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다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또 라이브 공연 녹음 많이 해오셨잖아요. 뮤지션으로도 교수로도 활동 많이 해오셨는데 가장 좋아하는 곡이 있고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곡 들려주신다면 어떤 곡인지 소개 좀 해주시고 우리 들어볼까요? 녹음했던 곡이나 작업했던 곡들은 다 네. 기억에 남는데 네. 여기서 좀 같이 들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 꿈 있는 자유가 앨범을 여러 장 냈는데 네. 6집이랑 7집은 미국에서 작업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뮤지션들도 도와주고 같이 연습하고 녹음하고 그랬던 앨범이 있어요. 네. 그 6집에 전에 이미 있었던 노래인데 그 네. 시편 42편 네. 그 정정호 목사님 사모님께서 박명선 사모님께서 만드셨던 곡을 제가 다시 기타로만 이렇게 편곡해서 했던 곡이 있거든요. 네. 편 42편. 네. 그 가사 내용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도 주님을 찾게 갈급하다는 그런 내용의 곡을 네. 제가 원래 일렉 기타가 좀 더 자신 있는데 그냥 네. 클래식 기타 사운드로 한번 녹음해봤어요. 네,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